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오늘은 맥주 한 잔 들고 왔습니다. 어떤 영상을 찍어볼까 하다가 오늘의 주제는 자취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솔직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멈추기고 갈까요? 짠! 제가 자취를 시작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처음 자취방에서 1년, 그리고 두 번째 자취방 지금 여기 이 집에서 1년 하고도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이 지났으니까 자취를 한 지가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좀 할 얘기가 그래도 많지 않을까. 자취를 시작한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아끼고 아끼던 이야기인데 한번 풀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스토리 문물이나 어떤 자취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주제로 통할 때 가장 많이 질문을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은 부산에 본가가 있는데 왜 자취를 따로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사실 이 질문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그럼에도 제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솔직하게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밥을 깔아보자면 벌써 2년 전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저희 가족들을 뭔가 비난을 원해서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점 조금 상처되는 말들은 댓글로 조금만 참가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지금은 저는 너무너무 괜찮고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제가 정말 초반에 이제 자취를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유튜브 촬영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그리고 가족들이랑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이렇게 좀 조용조용하게 촬영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또 가족들은 집이 쉬는 공간인데 쉬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제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맞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만큼 저도 조금 피해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말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풀어보자면 저는 이제 엄마, 아빠, 부모님이 계시고 제가 첫째 딸이고요.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가족 구성원 4명으로 생활을 했고 저희 집이 주택에 살았는데요. 주택이 이제 주택 층수가 있으면 저희 집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집들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구조예요. 저희 집 위에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부모님이 살고 계셨고 그 밑에 층에 저희 집이 살고 있었던 그런 구조입니다. 다르게 살았지만 어쨌든 가까이 살았고 사실상 제가 첫 자취를 시작하기 전까지 거의 25년을 거기서 쭉 살았고요. 제가 거기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 기억 속에 있는 집은 그 집이 유일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제 스토리 라인이 조금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주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희 집은 이제 조금 집이 나이가 있는, 연식이 있는 주택이고 아파트는 아니지만 엄청 좁은 집은 아니었어요. 이제 방이 4개가 있고 엄마 아빠 방, 옷방, 제 방, 동생 방 이렇게 4개가 있고 화장실 2개가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이제 집이 막 엄청 좁고 그런 거 아니었지만 아무튼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좀 낡은 것도 분명히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집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다른 생활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것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그 당시 시작했기 때문에 유튜브 촬영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려면 자취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거기에 저는 이제 동생이랑 좀 같이 생활하는데 힘듦을 많이 느꼈어요. 이게 참 남들한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뭔가 남매들은 다 싸우지 형제들은 원래 싸워 원래 사이 좋은 집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남동생이랑 사이 안 좋아요. 저도 남동생이랑 사이 안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다른 가정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 구성원이라고 해서 꼭 다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팀인데 그 팀 안에서 이렇게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구성원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걸 꼭 한 팀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함께 있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 성향이나 뭐 성격 이런 것들이 많이 맞지 않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핵심적인 이제 나는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담배예요. 요즘 집들이나 아파트 이렇게 많은 세대수, 많은 가정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요즘 거의 다 금연 공간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집은 주택이고 거기다가 이제 세대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빠랑 동생이 흡연자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춥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하는 날은 화장실에서 이제 흡연을 했어요. 근데 저희 집 방이 2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주로 쓰는 화장실, 그리고 하나는 주로 안 쓰는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주로 안 쓰는 화장실에서 흡연을 주로 했죠. 지금은 아파트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주택이니까 거기에 대한 큰 제재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주로 안 쓰는 화장실의 맞은편에 저의 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 문을 이렇게 닫고 있어도 그 담배 냄새가 이렇게 뭔가 5분 있다가 싹 사라지고 뭐 1시간 있으면 말끔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이렇게 공기가 맴돌잖아요. 특히나 실내에선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냄새를 뺀다고 어떻게 해도 문을 닫고 있어도 제 방 문을 닫아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냄새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항상 그냥 뭐 그러려니 했던 건 아니고요. 저도 좀 지속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싫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의사 표현을 했지만 결국에는 계속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뭔가 개선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담배 냄새에 좀 치를 떠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의 Q&A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런 거를 얘기했을 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 3가지 이렇게 했었나? 그 중에서 하나가 비흡연자였는데요. 그게 그냥 담배가 싫어 이런 거보다는 저한테는 약간 트라우마? 나는 담배에 더 이상 이렇게 버무려진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저의 가치관이 되었달까요?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질 중에 하나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저는 담배 피는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싫어요. 다 싫어요. 이런 건 아니고요. 나와 함께 생활을 할 사람, 그리고 나랑 시간을 오래 보내는 사람은 담배를 핀다? 그거는 저한테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개개인마다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가치관들이 성립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는 그 중에 한 가지가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가 되었고 가족들이랑 살면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저희 집이 얼마 전에 이제 본가가 이사를 갔잖아요. 이제는 그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 걸 알고 그게 지금의 현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가 되었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뭔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취를 할 때 사실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갓 졸업을 했고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유가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근데 이제 저는 아르바이트도 계속 했었고 직장도 한 6개월 정도였지만 짧게나마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을 했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었고요. 이제 그 돈을 보증금으로 해가지고 작은 투룸을 구해서 이사를 갔어요. 당시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었지만 유튜브는 이제 수익이 정말 조금? 이제 막 조금씩 생기기 시작할 무렵이었고 사실 제가 유튜브가 조금 더 성장한 거는 자취를 하고 그 이후거든요. 그 이전에는 좀 여유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뒀던 돈 모두를 이렇게 보증금에 때려 넣고 이제 집을 구했는데 부모님한테 지원을 따로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필요한 게 이제 테이블, 침대 이렇게 좀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큰 돈들은 거의 다 신용카드로 할부를 이렇게 막 다 긁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잘자잘한 거 돈이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꼭 필요한 것들만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도 제가 유튜브를 했었고 이제 유튜브 컨텐츠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 꾸미기 영상 이렇게 하려면 조금 그래도 데코할 것들이 필요하니까 좀 자잘자잘한 예쁜 소품들도 사고 미니멀하진 않았던 것 같지만 아무튼 소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좀 많이 무모했다라고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 텅텅 다 쓰고 어쩌려고 해 하는 좀 대책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잔고가 진짜 텅텅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나오고 싶었고 그렇게 나오면서 했던 마음가짐이 나는 자취를 한번 해보고 싶어. 내 로망은 자취야.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는 그건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아.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유튜브로 수입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월세는 감당할 수 있잖아요. 월세 내면서 그렇게 생활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왔거든요. 유튜브 아르바이트 하면 어떻게 보면 투잡인데 이제 투잡을 하면서 나는 살 수 있어. 그렇게라도 나는 살 거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왔고요. 사실 그때 제 영상 빈도가 되게 잦았어요. 진짜 빠르면 2, 3일에 하나씩. 일주일에 영상 3개씩 올라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를 갈아 넣었고 다양한 컨텐츠를 해보려고 노력했었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덕분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시고 많이 구독을 해주셨죠. 지금도 물론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해 단 한 번도 없고요. 항상 열심히 했음에도 봐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했던 만큼 이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긴 거를 느꼈으니까 항상 그 감사한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진짜 편집을 맨날 거의 새벽 3시까지 하고 거의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는데 이게 나이가 조금씩 들고 계속 앉아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막 게을러졌다라고 게을러진 건가? 게을러졌다기보다는 이제 그만큼 오래 앉아있을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운동을 더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 너무 새길로 빠졌다 그죠? 아무튼 좀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섞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의 시선으로 그때 2년 전에 저를 바라보면 저도 사실은 담배 냄새 좀 나고 사이 좀 안 좋고 그게 자취할 일인가? 라고 생각 들기도 조금은 드는데 그 당시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0년을 넘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돼서 아 나는 더 못 있겠다. 나는 이제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그리고 항상 본가가 가까운데 왜 자취를 하냐 이렇게 질문을 들으면은 이걸 참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아 너 유튜브 하려고 나갔어? 월세 아깝게 왜 나와? 돈 많이 드는데 그냥 집에서 엄마 해주는 밥 먹고 조금 더 살지 하는 그런 가벼운 말들도 들어보고 했지만 사실 그런 말들은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 상황을 전부 설명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뭔가 남들이 봤을 때 본인들의 기준에서 돈 많이 들 텐데 왜 굳이 나와? 이렇게 뭔가 판단한다거나 너 그냥 예쁜 곳에서 컨텐츠 촬영하려고 나갔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굳이 더 말 붙이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다고 이런 상황들을 막 나는 절대 말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숨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이거를 이렇게 좀 담백하게 웃으면서 풀어낼 자신이 없었고 그 당시 저의 마음은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모두가 나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알 필요도 없고 나를 다 이해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 얘기한 적 없는 것 같고 그냥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가는 그냥 이거를 좀 잘 풀어낼 수 있을 때 그때 얘기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너무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서 조금 충격적이실까요? 조금 배신감 드시려나요? 그렇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들마다 사실 가정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다. 속속들이 보면은 다 아픔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걸 이제 굳이 우리가 막 다 얘기하고 내 마음 다 이해해줘 이렇게 하지 않는 것 뿐이지 다 들어보면은 각자의 속사정이 다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 엄마 아빠가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서운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는 엄마 아빠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자취를 하니까 어떻냐 자취 2년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이게 조금 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취를 하고 보니까 어떻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 혼자 살아보니까요. 저는 제 개인 시간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를 좀 많이 깨달았고 자취하면 친구 데리고 올 수 있고 밤새 놀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에게 어떤 자취의 즐거움이라 함은 이게 참 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사고 싶은 걸 다 사는 것보다 하고 싶지 않은 걸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취를 했다 해서 제가 완전하게 막 나는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살 거야. 이 세상엔 나 혼자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혼자 살아보니까 더더욱 이렇게 혼자 살긴 살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래도 가족들이 조금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 주변에 친구들도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 연인도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그 안에 있지만 나 혼자의 개인 시간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어딜 내놔도 나 혼자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어. 이거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은? 그리고 이번에 본가 이사하면서 저희 집이 이제 방 3개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엄마 아빠만 이사를 가시는데 방도 많이 남는데 혹시 들어올 생각 있으면 들어와라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아파트 이사 가기 전에 한번 보러 갔었고 하니까 욕조도 있고 약간 솔깃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같이 살면 뽀송이도 맨날 볼 수 있고 엄마 아빠도 맨날 볼 수 있고 좋을 것 같아. 이제는 뭔가 담배 냄새 이런 것도 문제될 게 없고 크게 걸리는 건 없으면서도 이제 집에 와서 진짜 한 며칠을 생각했거든요. 진짜 진지하게 내가 가려면 근데 나 짐이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어떻게 정리하고 가지?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도 들어간다면 꼭 들고 갈 거 어떤 거 들고 가지? 하면서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딱 이제 마지막에 생각난 거는 내가 지금 독립을 한 게 그냥 경제적인 독립 또는 물리적인 독립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플러스 정신적인 독립도 나는 원해서 나온 건데 정신적인 독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집이 저에게는 더 이상 어떤 그냥 거주의 공간, 잠만 자고 밥 먹고 하는 그런 공간보다도 저의 이런 정신적인 안락함, 나만의 공간을 책임져주는 곳이었는데 이게 다시 들어가면은 사실상 제 방이 있다고 해도 이게 완전하게 지켜지지 않잖아요. 정신적인 독립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감정의 전이 한 집에 한 공간에 이렇게 같이 살면은요. 딱 집에 들어만 가도 이 공기가 차갑다. 싸늘하다. 또는 오늘은 되게 행복하다. 이런 걸 바로바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제가 약간 그런 거에 예민하기도 한데 상대방의 감정을 좀 빠릿빠릿하게 읽는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읽고 싶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 그냥 바로바로 느껴지는 거? 그래서 그냥 그 상대방의 표정, 말투만 딱 들어도 오늘 뭔가 안 좋다. 오늘은 컨디션 좋다. 하는 그런 게 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 바로 와닿는 사람이고 그걸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나라는 사람의 감정도 다채롭잖아요. 그런 다채로움이 있는데 플러스 다른 사람의 감정들을 다 받기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독립? 같이 살면은 그런 것들도 감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본가가 저희 집에서 차로 이제 한 15분이면 금방 가거든요. 보고 싶으면 보고, 집에 있고 싶으면 집에 있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생활에서 현재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그 유튜브를 봤을 때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면 딥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막 가치관,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얘기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오늘 맛있게 가족들이랑 한 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가면 그냥 같이 이거 진짜 맛있다. 요즘에 이런 영화 재밌더라. 넷플릭스에 이거 나왔더라 하는 그런 좀 시시콜콜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가벼운 얘기들을 나누고 그냥 그 조금의 거리감을 두는 그 정도의 관계에서 저는 만족감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가끔씩 이제 좋은 시간 보내고 싶다 하면은 또 뭐 펜션에 놀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맛있는 식당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바람 쐬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또 만나면 되는 거니까요. 예전에는 약간의 그런 좀 미운 감정? 원망의 감정?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다면 지금은 그 감정이 좀 많이 사그러들고 조금 더 애틋함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취 비용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취 비용 하면은 많이 나온다. 자취비 진짜 많이 든다라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좋은 점? 자유로움만 얘기를 하면은 나도 자취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자취의 어떤 책임감을 함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취 비용을 찾아왔어요. 여기 지금 저희 집 생각보다 넓잖아요. 혼자 쓰기 꽤 큰 공간인데 월세가 얼마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서울 월세 이런 거 막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서울 월세 50이면 이런 집에 간다. 이런 것들 보니까 서울이 진짜 땅값이 비싸긴 비싸구나. 이게 지방이랑 조금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저는 지금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 이 집이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첫 자취를 했던 곳이 500에 45였고 여기가 이제 보증금은 조금 더 올라갔지만 월세는 아무튼 50으로 그렇게 왔거든요, 이사를. 그 월세를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사느냐고 이렇게 문의가 되게 많이 왔어요, DM으로.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어차피 여기 지금 이 아파트는 매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사실 시드머니를 모으겠다. 나는 좀 돈을 많이 절약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구하시는 게 조금 더 훨씬 돈이 덜 들어요. 만약에 월세가 대부분 뭐 50, 60 이렇게 한다면 제 주변에 이렇게 봐도 전세로 살면 돈이 뭐 이자가 10만 원, 20만 원?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관리비. 그래서 저는 50만 원에 관리비 내고 뭐 이거 나가고 이거 나가고 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나가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돈이 덜 들 수 있는 전세를 가고 싶었는데 만약에 1억짜리 집이다. 요즘에는 1억짜리 집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게 좋은 데는 더 비싸더라고요. 좀 투룸 간다면 1억 5천, 뭐 1억 7천 줘야 되고 1억에 전세를 간다 하면은 대출을 받아도 여기 한 80%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8천만 원은 받아도 2천만 원은 내 돈을 가지고 넣어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보증금 재연끌을 해도 500만 원 보증금도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에 2천만 원이 턱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포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월세 가서 돈 열심히 모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이제 투룸에 가니까 이렇게 되게 작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로 조금 성장하고 하다 보니까 시딩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옷장 터져나가, 화장품 터져나가, 짐이 너무 많고 그래서 거기서 1년 살면서 나는 짐에 깔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야겠다 해서 바로 이사를 했던 건데 그러면 더 큰 이제 아파트 만약에 방 2개 거실 하나 지금처럼 아파트를 가겠다 하면은 전세금이 또 더 비싸질 거 아니에요. 막 2억. 그러면 또 거기에 20%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은 또 없었던 거죠. 근데 나는 지금 집보다는 훨씬 더 큰 집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정말 매물을 한 2달을 찾았어요. 정말 열심히 찾았고 손품 팔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막 집 보러 가고 하다가 이제 이 집을 딱 만났는데 여기가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원래 옵션이 대부분 없거든요. 냉장고랑 세탁기 이런 것들 본인이 사서 넣어야 되는 시스템인데 집주인분이 여기서 살려고 이제 가전제품을 샀는데 얼마 안 쓰고 이제 월세를 내게 되셔가지고 냉장고랑 세탁기가 LG게 그대로 거의 새 걸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거의 풀옵이죠. 게이득? 근데 월세도 50이야? 너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콜 여기로 들어가야겠다 해서 좀 되게 기적처럼 그때도 사실은 50만 원짜리에 이 정도 평수가 없었는데 굉장히 잘 구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기 이 집에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거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다고 또 평수가 여유가 생기니까 또 바라는 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가 해가 잘 안 들어요. 여기가 낮은 층이기도 하고 해가 좀 잘 안 드는 곳이라 가지고 하루에 한 1시간? 잠깐 들었다가 나가는데 해가 조금 잘 드는 집에 살고 싶은 저의 그냥 마지막 로망? 그냥 저는 언젠가 한 번은 해 지는 거 그리고 구름 예쁘게 떠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살고 싶다라는 게 저의 로망 중에 하나인데 언젠가는 그런 집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관리비가 거의 한 15만 원 나와요. 그러면 이제 벌써 65만 원이죠? 여기다 이제 인터넷 통신비, 휴대폰비 하면은 한 10만 원인가? 10만 원 조금 넘나? 그럼 한 75만 원이죠? 여기 식비가 제가 못해도 그래도 한 3, 40 들어요. 그러면 벌써 이제 100만 원이 넘죠. 조금 먹고 싶은 거 먹고 건강한 거 먹고 메뉴 다채롭게 먹고 요리해서 먹고 이러면은 150만 원이 그냥 나가거든요. 자취를 하실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는 자취의 좋은 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현실은요. 그냥 진짜 숨만 쉬어도 100만 원이 나간다.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줄이려면 월세를 줄이거나 관리비가 포함인 곳을 가거나 시설을 포기하거나 더 포기하는 것들이 생기겠죠. 자취에 좋은 점들이 있지만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20대 후반으로서 또 이렇게 이제 자취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내가 집을 지금 본가에서 더 살 수 있고 꼭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크게 어떤 걸리는 것들이 없지만 그냥 나 한번 자취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옛날에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한번 살아보고 싶으면 도전하세요.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했지만 자취는 정말 매달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뜯어 말리고 싶어요. 지금의 마음으로서는. 집에 있는 동안 조금 더 돈 모아서 너무 빠듯하지 않게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 가족들이랑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한정적일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더 살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뭔가 남들이 주변에서 다 자취한다고 해서 나도 자취하고 싶어 하고 나오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저희 엄마도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수랑 너랑 같이 살 때가 좋았다. 같이 밤에 맥주 마시고 엽떡 시켜서 같이 떡볶이 먹고 막 시시콜콜한 얘기하고 엄마는 제가 집에서 이렇게 같이 살았을 때가 너무 좋으셨대요. 지금도 그게 그립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또 약간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래 내가 한 1, 2년이라도 더 살고 나올 걸 그랬나? 조금 더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나올 걸 그랬나? 라고 가끔씩 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집이 조금 나가고 싶긴 해도 조금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돈을 모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헛되게 나가는 돈들을 조금 막아서 이걸 저축을 하시거나 조금 더 의미 있게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처럼 나는 진짜 막 투잡을 하고 정말 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월세를 감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정말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그 사람들의 선택도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는. 난 자취를 하겠어 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도 그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나가야 될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또 하루빨리 이제 조금 더 정신적이든 물리적이든 경제적이든 독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제 삶밖에 살아보지 못해서 좁은 견해일 수 있고 모두가 같은 생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 여기는 저의 공간이고 저의 채널이기 때문에 어쩌면 되게 사적이고 조금 투머치 인포메이션일 수도 있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시시콜콜하게 해봤습니다. 얘기하느라고 맥주를 못 마셨네요. 이제 저는 요거 맥주 한 캔 마시면서 화장도 지우고 씻고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지금 돼지기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산책을 3번이나 나갔는데 지금 이제 들어 누워가지고 자는 건 아닌 것 같고 편하게 누워있네요. 이런 얘기가 공감되셨거나 즐겁게 들으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제들 있으면 많이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또 저는 종종 낄디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